탐구 2 아두프레스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1에서 작성한 아두프레스를 바탕으로 해서 코딩 활동을 하는 것이죠. 빛의 반응에 프레스가 동작하면서 동시에 음을 연주하거나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존에 피셔 테크닉 스태핑 프레스를 통해서 단순히 손잡이를 돌려서 프레스가 작동하는 기계적인 방법만을 사용을 이제 했었는데요. 여기에 센서와 디지털 뮤직을 첨가해서 자동 제어 장치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셔 테크닉 제품군은 사실은 뭐 50년, 100년 전에 그냥 컴퓨터나 아니면 반도체 공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어떤 기구적인 메커니즘 학습을 위해서 최적의 교구고요. 요새는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스로 소비자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첨단 산업 시대죠. 이런 시대에서는 자동 제어 장치를 가미한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일반 제어기나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너무 어렵고 또 로봇이라든가 이미 다 만들어진 너무 기술이 발달된 제품군은 또 그 속을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어기의 원리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두이노와 네오 엘보 전자회로를 연결하고 피셔 테크닉을 융합시키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동 제어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미션이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부품을 준비를 해 주시는데요. 탐구 1 아두프레스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실 거고요. USB 연결잭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USB 연결잭을 아두이노와 컴퓨터 USB 단자에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을 해주면 아두이노에 지금 LED 불이 들어올 것이고요. S4의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십니다. S4의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S4A가 아두이노를 인식을 하면 아두이노가 조금 깜빡거리면서 우측 상단에 숫자 값이 들어옵니다. S4A가 아두이노를 정상적으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아날로그 제로에 빛감지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일정한 숫자 값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로를 가리킵니다. 핀 연결이나 선 연결에 미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로가 들어온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면요. 빛감지 센서, 그라운드, 전원, 센서 다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그라운드하고 전원을 따로 처리를 위해서 전자블록 2개를 우리가 이제 끌어왔는데 이 전자블록하고 아두이노 간에 선 연결이 미스가 있네요. 전원도 연결 안 했고 그라운드도 연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감지 센서의 값이 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전원은 우리가 5V에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원만 연결해서는 안 되고 그라운드를 끌어와서 그라운드도 연결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빛감지 센서가 140 정도의 값을 가리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둡게 하면 값이 줄어들죠, 그죠? 어둡게 하면 값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아두프레스를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항상 모터 구동 테스트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가 피셔 테크닉이 수동으로 돌리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가는지 이것이 원활하게 돼야지 우리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터 구동 테스트를 먼저 하는데요. 방향을 나타내는
속도를 나타내는 아날로그 9의 값, 이것을 5로 바꿔주시고요. 예. 그리고 디지털 13번 켜짐, 디지털 13번 꺼짐을 불러온 다음에 방향을 우리가 이제 10번 ON, 11번 OFF로 이렇게 하시면 DC 모터가 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코딩이 완료가 되는 상황이죠. 자, 한번 지금 우리가 작성한 간단한 모터 구동 이 부분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항상 이걸 작성하다 보면 작동장치 초기화라는 게 있어요. 예. 작동장치 초기화. 모터를 구동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멈춰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동장치 초기화를 불러오신 다음에 이 작업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상황입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예. 이걸 눌러보면, 잠깐만, 예. 눌러보면, 네. 프레스 기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래서 프레스 기 보면 뒤쪽에 보면 베벨 기어가 있거든요. 베벨 기어. 그래서 베벨 기어가 정밀하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베벨 기어가 만약에 정밀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이게 헛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베벨 기어 부분이 어긋나기 때문에 고정 나사 등으로 고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 예. 네. 그래서 지금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한쪽 방향으로 다른 쪽 방향으로도 한번 돌아갈 수 있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모터가 돌아간다. 그러면 10번, 11번 온오프를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눌러주면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네. 지금 여기서 모터의 축이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네. 한쪽 방향으로 잠깐 이게 보이지 않았죠? 한쪽 방향으로, 네. 방향을 바꿔도 프레스 기는 그냥 위아래로 상하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어떤 방향이든 항상 이제 위아래로 동작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모터 구동 테스트를 일단 마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아도플러스 동작 계획하기 부분을 진행을 해보면요.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프레스가 움직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획해 보세요.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는 빛감지 센서가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빛감지 센서가 밝은 정도를 이렇게 감지를 하면 뭐 프레스가 그때 움직이고, 뭐 어두워지면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움직인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프레스가 빨리 돌게 하기도 하고 늦게 돌게 하기도 하고 늦게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또는 프레스기가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떤 조건문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빛감지 센서의 수치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그런 코딩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코딩을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프레스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획해 보세요.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프레스가 움직이는 계획은 앞서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했고요. 계획을 짰고 소리가 난다는 것은 부저를 통해서 소리가 나게 할 수 있겠죠. 부저나 또는 이제 음악 소리. 그러면 밝고 어두운 정도, 그 빛감지 센서의 경계값에 따라 어떤 소리가 나게 하느냐 그 부분을 동작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보고 교재에 나온 코드를 보고 물론 아이들이 똑같이 한번 드래그하면 아무 생각 없이 드래그를 해도 5분이면 코딩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모방을 하는 것보다 먼저 계획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나 알고리즘적 사고를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자신이 작성한 논리의 흐름에 따라 코딩 활동을 할 때 어떤 그런 코딩 활동을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새로운 활동, 새로운 상황에 대한 코딩을 아이들이 수행할 수 있게 예제나 기초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수행하는 활동들은. 그러면 미션 수행을 위한 코딩을 보면 어두울 때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밝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소리가 나는 코딩을 해본다. 자, 지금 코딩을 보면 아날로그 제로가 이제 빛감지 센서입니다. 그럼 30보다 작다. 지금 이 값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30의 값은 현재 지금 룸이 처한 어떤 교실 환경에 따라서 이 값은 바뀔 수 있어요. 뭐 조명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명 값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아날로그 5가 255는 이제 최대 속력이죠. 그리고 디지털 10이 ON이 되고 디지털 11이 OFF. 이제 한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아날로그 9, 즉 부저가 0이네요. 소리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0보다 크면, 아니면 이 말은 이제 3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디지털 10번, 11번이 지금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아날로그 9가 255. 여기서 255라는 것은 소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계값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100으로 하셔도 되고 뭐 150으로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해 보면 코드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어 메뉴로 가셔서 if else 문을 불러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작성했던 부분을 한번 복사를 이렇게 그대로 써먹으셔도 돼요. 우리가 아까 모토구동 테스트 할 때 작성했던 거. 그 다음에 연산 메뉴로 가셔서 뭐뭐보다 이제 작다 연산을 불러와 주십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제로가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에요. 빛감지 센서가 이제 연결된 파트니까 이 값이
현재 아날로그 제로가 보면 135를 왔다 갔다 하네요. 140을 넘지 않고 있어요. 140을 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값을 140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140보다 작으면 아날로그 파이프의 값을 255. 근데 지금 모터 같은 경우는 255면 우리는 이게 좀 빠른 축에 해당되거든요. 모터 구동 속도는 한 200으로 줄여볼게요. 200으로. 255. 굳이 프레스기가 이제 최대 속도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대 속도를 하면 뭐 배터리 소모를 촉진하고 모터 구동에 이제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00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한 반복문을 넣으셔야 돼요. 무한 반복문을 넣으시고 무한 반복을 넣으시고 클릭되었을 때 이것을 실행을 해라. 클릭되었을 때 실행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아도프레스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USB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 쪽으로 이 신호가 그대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는 소형 컨트롤러, 제어기이기 때문에 신호를 분석해서 자신이 분석한 것을 부품 쪽으로 또 다른 시그널을 보냅니다. 모터야 돌아라, 부저야 울려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제 명령을 보내는 거죠. 또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이 판단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주어진 명령에 따라 또 이제 다른 부품을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눌러서 전송을 해보면 지금 프레스기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센서 값을 확인을 해볼게요. 센서 값이 지금 100, 우리는 경계값을 140으로 했는데 지금 자세히 센서 값의 변화를 보면 140, 137 뭐 이런 식으로 140 값이 수치 값으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140이라는 경계값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센서 값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센서 값을 아예 150으로 정하겠습니다. 경계값을 150으로 정해서 150 이하이면 한쪽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돌게 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현재 보시면 부적값이 없기 때문에 부적값을 아날로그 9 부적값을 집어넣겠습니다. 150 이하이면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150 이상일 때는 음이 울려라. 아날로그 9의 값을 250으로 이 값을 교재상에 있는 대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빛감지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워지면 값이 줄어들고요. 어두워지면 장애물 가까이 갖다 대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후레쉬 기능이나 실제 후레쉬로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면 값이 2배 이상 이렇게 높아지죠, 그죠? 후레쉬 등으로 가까이 갖다 대면 밝아지면 값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캐치를 해주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전송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한번 전송을
해보면 한쪽 방향으로 돌다가 프레쉬를 가까이 갖다 대면 지금 다른 방향으로 돌면서 삑 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이제 파악이 되셨죠? 예. 좀 어두울 때는 이제 소리도 안 들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돌다가 밝아지면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삑 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장이나 작업실에서 밤새도록 프레스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밤새도록. 뭐 야간 작업을 위해서 뭐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제 프레스기를 돌리고 있는데 이제 아침 해가 밝아온다는 얘기죠. 예. 그때까지 돌리면 기계에 무리가 오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햇빛이 프레스기에 달려있는 빛감지 센서 그쪽에 닿아서 이제 환한 빛을 감지했다. 이제 프레스기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인부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기계 작업실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밝아졌다. 이제 낮이 됐다. 이제 아침 해가 돋아오른 거죠. 그럼 삑 소리가 나면서 한번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러면 멈추려면 우리가 값을 0으로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삑 소리가 난다. 그럼 삑 소리가 계속 나면 이제 인부들이 출근해서 그것을 멈춰야 되겠죠. 아예 이제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 설정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전송을 한 후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전송을 하고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아침 해가 밝아옵니다. 네, 삑 소리가 나면서 멈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인데, 다시요. 지금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 자, 아침 해가 밝아왔다. 예, 삑 소리가 나면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돈다. 예. 삑 소리가 나면서 멈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반대 방향으로 돌 필요는 없어요. 예, 반대 방향으로 돌아도 프레스기는 어차피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예, 밝을 때 차라리 멈추게 하는 것이 상황 설정상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내가 이제 작성을 했다고 하면 좀 이것을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장을 저장을 좀 해주시고요. 코드를 우리가 작성한 것을 향후 이제 불러올 때 요긴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 수행을 위한 코딩 이제 1번이 맞춰진 상황이고, 빛의 밝기를 달리했을 때 아드프레스의 동작. 현재 우리는 어두울 때 한 방향으로 돌다가 밝을 때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든지 아니면 밝을 때 멈추게 하고 부저 소리가 울리게 이렇게 우리는 프로그램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3번 아도프레스 미션을 위한 코딩을 해봅시다. 빛의 양에 따라 모터의 빠르기와 소리, 음악 연주를 조절하는 코딩을 해본다.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센서 값이 뭐 30보다 작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우리 현재 150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현재 교실 환경에 따라서. 그럴 때 한 방향으로 이제 돈다는 얘기입니다. 한 방향으로 돌고 센서의 경계값이 이번에는 30보다 크고 60보다 작다.
뭐 150에서 200 사이로 할게요. 그럴 때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제 박자를 연주를 하네요, 그죠? 예,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뭐 음을 0.2박자로 쉬면서 43박자 드럼, 48 드럼을 연주를 하는 상황이고 60보다 크다. 뭐 200 이상으로 할게요. 60보다 200 이상. 예. 200 이상일 때는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다가 200 이상일 때는 원래 방향으로 돌고 이때 아날로그 9 이제 부저 음계가 0.1초 간격으로 해서 서로 다른 음계가 들리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면 방향을 바꾼다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없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왜냐면 방향을 바꿔도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피셔 테크닉 제품하고 달리 방향을 바꿔도 수직 상하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어서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이제 멈추는 걸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멈추는 걸로 바꿔서 코딩을 해볼게요.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번 코딩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미션 코딩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작성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조금 이제 변형을 해보는 겁니다. 변형을 이제 해보는 상황이라 다 지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앞부분에서 이제 작성한 것을 지울 필요는 없으시고, 자, 도구동 테스트 하는 부분은 우측으로 넘겨주시고, 자, 여기서 아날로그 9의 값을 일단 떼주시고, 이쪽 부분에서 9의 값을 떼주시고, 제로값 빼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조건문에 대한 코딩이 지금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적절히 빼니까요. 그리고 200으로 255로 할 필요 없고, 255, 모토가 이제 최대 속력일 필요는 없어요. 한 200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이 속에 이제 if 조건문을 저 메뉴로 가셔서 if 조건문을 두 개를 집어 넣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if 조건문을 두 개까지. 그래서 이 if 조건문을 이게 반복문이 잘못 들어갔네요. if문이 들어가야 되고 반복문이 잘못 들어갔어요. 복사해서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if문을 이런 밑에다가 이렇게 잘못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주의를 하시고 나란히 이렇게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교재상으로 보면 이런 코드를 넣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좀 멈추는 걸로 할게요. 아날로그 5의 값을 멈추는 걸로, 아니면 속도를 뭐 조금 더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150, 150 정도로 속도를 늦추는 걸로, 밝아지면 속도를 늦추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에 값이 너무 크다, 아주 밝아졌다, 그때 멈추는 걸로 하죠. 너무 밝으면 멈추고, 조금 밝으면 이제 천천히 움직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굳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속도만 좀 느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계값으로는 그리고 연산을 먼저 집어넣으신 다음에 작다 연산을 두 개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제로 값을 가운데에다가 넣어주세요. 가운데에다 넣어주시고 값은 150보다 크고 빛감지 센서의 인지값이 200보다 작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다 연산 하나 집어넣으시고 아날로그 제로 센서 값을 집어넣으시는데 이 값이 20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작다 연산을 넣어서 아날로그 제로 센서 값이 200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한 상황인데 크다 연산을 집어넣어서 크다 연산을 집어넣어서 아날로그 제로 센서 값을 왼쪽으로 한 다음에 20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자신이 편리한 방법대로 하면 되고요. 그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도 그것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터의 구동과 관계된 부분을 맞춰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박자하고 부저의 음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먼저 소리 쪽으로 가셔서요. 박자를 하는데 43 드럼으로 0.2박자씩 했네요. 43 드럼을 가져와 주시고 박자는 0.2박자를 쉬게 했네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 주셔서 48 드럼이죠, 그죠? 48 드럼으로 숫자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48 드럼으로. 그리고 0.2박자. 이렇게 하면 박자와 관계된 것이 지금 맞춰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저음. 부저를 아날로그 구의 값을 60, 80,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한 상황인데 제로이면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10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동작 메뉴로 가셔서 아날로그 구의 값이 있고 지금 눌렀을 때 이제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고 제어 메뉴로 가시면 1초 몇 초 기다리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작동선치 초기화 눌러주시고 이 부분이 0.1초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음이 들리는 건데 0.1초는 너무 빨리 변하는 거라서 한 0.5초? 0.5초 간격으로 이제 새로운 값이 변화되게 할게요. 그래서 이 똑같은 게 두 번 정도 더 복사를 한 다음에 맨 처음의 값이 이제 60인 상황이고 두 번째가 80인 상황이고 마지막이 10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아래쪽에 집어넣으면 코드가 지금 이제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딩을 완성을 하면 저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D10-탐구 2-2라는 코드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빛감지 센서가 14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150 이하일 때 모터는 일단 돕니다. 그런데 부저 소리나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고 모터가 한쪽 방향으로 돌게 되겠고요. 조금 밝아지면 150에서 200 사이면 모터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프레스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어떤 연주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밝아지면 그 프레스를 멈춥니다. 그리고 부저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주음이 들린다, 부저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신호입니다. 지금 주위의 밝기에 따라서
프레스기를 속도를 늦춰라 멈춰라 이런 것을 작업하는 프레스기를 작동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프레스기를 작동시킬지 말지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참고가 되는 어떤 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전송을 하면 지금 한쪽 방향으로 이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부저음이나 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지금 150에서 200 사이로 밝기를 조절을 해볼까요? 150 이상이 되니까 음을 연주합니다. 200 이상이 되게 해볼게요. 멈추죠. 멈추면서 부저음이 들립니다. 멈추면서 이제 부저음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작동 자수 초기화 눌러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원리를 좀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전송을 하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돌고 조금 밝아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아주 밝아지면 멈춘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값은 150 이하이고 한쪽 방향으로 도는데 박자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밝아져요. 자, 프레스기가 멈추고 부저음이 주기적으로 들립니다. 작동장치 이제 초기화 눌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빛 센서의 값에 따라 우리가 이제 프레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본 상황이고요. 박자나 소리를 다양하게 해서 자신만의 아트 프레스를 동작해 보게 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S4에 보면 소리 쪽에서 보면 다양한 음이 있어요. 다양한 탬버린도 있고 뭐 콩가도 있고 심벌즈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교재에 나온 대로 음을 연주할 필요는 없고 자신만의 연주 음을 박자음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빛의 빛감지 센서의 그 경계값에 따라서 다양한 음을 연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서는 경계값을 150 이하다, 150보다 크고 200 이하다, 200 이상이다 3단계로 했는데 3단계 수준은 우리가 7호 정도에서 해봤기 때문에 뭐 4단계, 5단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아이들이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게 어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스탠다드, 하나의 이그젬플이고요. 아이들에게 더욱더 응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코딩 능력을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은 탐구2에 관한 아트프레스 탐구2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